2008년 1회 전기기사 실기 별 2개짜리입니다. 2008년도니까요. 앞에서 있었던 것 중에 같은 문제들을 이제 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이에요. 전격량 100kV 변압기에 역률 60%의 부하에 100kV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 뭐예요?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다 쓴다는 거예요, 부하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우리가 전력 원손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피상전력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역률을 계산했을 때 이게 0.6이라서 이 정도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피상전력은 다 똑같은 포인트잖아요. 그죠? 여기가 유효전력이고 무효전력인 경우에. 그렇다면 요 포인트에 쓰면 되는데 요때 이렇게 쓰면 역률 계산해서 역률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유효전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의 전 용량 얘까지 다 쓰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콘덴서 용량은 무효분을 빼보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죠? 역률 개선 전에 무효전력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피상전력에 사인 세타 하면 되니까 피상전력이 지금 100인데요. 역률이 60이면 그죠? 사인은 0.8이니까 80kVAR이라고 하는 무효전력이 되는 거고 이거를 역률을 개선하고 나면 무효전력은 얘잖아요. 얘는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인데 이번에는 100이고 똑같은 용량을 쓰는 거죠. 용량은. 근데 역률을 90%로 가져가니까 루트 1-0.9에 제곱을 해야 사인 들어가죠. 그래서 사인으로 계산하면 43.59 kVAR이 되니 이렇게 하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은 결국은 80에서 43.59를 남기려고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야? 36.41 kVA. 콘덴서 용량은 무효전력이지만 kVA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때 유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유효전력은 개선 전에는 100kV의 역률이 60이니까 60kW를 공급받아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100에서 역률이 90% 되니까 90kW예요. 그럼 유효전력의 증가분은 얼마야? 90에서 60 빼보니까 30kW 정도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6.41하고 30kW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그죠? 변압기 전용량까지 쓴다. 즉 피상전력이 변동이 없다라는 거에 핵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6번째 문제예요. 고압 배전선의 구성과 관련해서 그죠? 미완성, 환상식, 루프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루프는 시작한 대로 되돌아오면 되는데 변압기 하나당, 잘 보세요. 변압기 하나당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를 그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굉장히 그죠? 루프식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서 루프식으로 그리라고 하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그러고 나서 얘들하고 얘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결국에는 시작한 대로 이렇게 다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루프식으로.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변압기 앞에는 무조건 변압기 앞에 뭐 들어가래요?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가 들어가라.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가 들어가라.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없죠?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 이렇게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먹으면 오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시면 되죠. 그래서 시작한 대로 되돌아올 수만 있으면 루프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리에 줬잖아요. 달로기, 차단기, 달로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이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루프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7번째입니다. 삼성식 송전선에서 수전단의 성간전압이 30kV, 부하 역률 0.8인 경우에 전압 강하율 10%예요.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분의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곱하기 100인데 요게 이제 전압 강하니까요. 요게 전압 강하니까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해도 되고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수전전압, 수전전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인데 이때 그죠? 수전 전력을 구하라고 하니까 뭐야?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에다가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전압 강하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이거죠. 이거는 필기 시험에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 문제 틀리면 근데 맞을 게 없죠. 자, 성간 전압 그죠? 수전단의 성간 전압은 30kV고요. 전압 강하율은 10%.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요? 15ohm이고 리액턴스는 25ohm인데 역률이 그죠? 0.8이니까 0.8분의 0.6. 그리고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구하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만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랬더니 3000kW를 수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필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죠? 뭐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왜 2번밖에 안 나왔냐? 너무 문제가 쉽다 이거죠. 예.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수변전 설비를 설계하는데 기본 설계에 있어서 기본 설계 먼저 기본적인 어떤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수변전 설비의 주요 사항 5개 해라 했더니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근데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일단 필요한 전력이 얼마인지 추정을 해야 돼요. 이 건물에는 보통 하루에 한 100kW 정도 쓰는 것 같은데 100kW 정도의 어떤 전력을 추정을 미리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전압을 받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되고 전력은 얼마를 받아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수전 방식이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뭐 용량이 작으면 가공으로 할 수도 있고 용량이 크면 지중으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주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결선을 하느냐? 주회로를 결선한다는 거는 모선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변압기 뱅크 수나 용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회로 결선 방식에 대한 거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감시는 어떻게 할 거고 제어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감시나 제어 설비, 그죠? 제어 방식. 그 다음에 변전 설비 형식은 어떤 거냐, 그렇죠? 변전 설비 형식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변전실의 위치나 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다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대한 거는 2번 나왔지만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0번째 문제예요.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참고해서 다음과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차단기 명판에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150kV이고요. 전격 차단율로 20kA, 차단기 사이클은 8사이클의 솔레노이드형입니다. BIL은 절연 계급 20호 이상 비유효 접지에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자, 1번 BIL이 뭐냐?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기구에 그죠? 임펄스를 가했을 때 절연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얘를 계산해야 돼요. BIL이라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어떻게 하냐? 보통은 절연 계급 곱하기 5에다가요. 그렇죠. 절연 계급 곱하기 5에다가 특고압의 경우는 50kV를 더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죠? 절연 계급 20호 이상이고 그죠? 뭐 이렇게 했는데 절연 계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얘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BIL은 지금 얼마예요? 150kV이고요. 절연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50kVA 하니까 이 절연 계급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연 계급을 찾아보니 요거 둘이 그죠? 150에서 50 빼고 5로 나누니까 그렇죠? 맞아요. 절연 계급이 20kV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 계급 20kV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1.1배를 하면 비유효 접지 계통은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공칭 전압이 나온다.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다? 공칭 전압이다. 그럼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냐? 이 공칭 전압 22에다 차단기는 얼마? 1.1분의 1.2 하니까 24kV가 이 차단기의 공식적인 전격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이라서 이 문제가 2번 나왔는데 오답률이 높았어요. 안 풀어보면 못 맞히는 거죠. 그래서 절연 계급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절연 계급에다가 1.1하면 뭐가 된다? 공칭 전압이 된다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우리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보통 지금 공칭 전압이 22kV면 그죠? 당연히 3상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3에 그죠? 차단기의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차단기 전격 전압은 지금 2번에서 구했잖아요. 24kV로.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20kA입니다. 해서 3개 곱하니까 831. 그죠? 38에 MVA가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 아주 좋아요. 그죠? 절연 계급을 찾아서 거기다 공칭 전압을 구하고 그죠? 이렇게 하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2개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2번 나왔다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008년 2회로 가봅니다. 자, 1번이에요. 저항과 정전 용량의 직렬 회로에 주파수 60Hz 인가한 경우에 역률이 0.8이었어요. 이 회로에 30Hz에 220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소비 전력 어떻게 되냐? 자, 지금 R하고 C하고 이렇게 직렬로 돼 있어요. R은 4ohm이고요. C는 모르겠어요. XC로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을 가했는데 전압이 220V에 60Hz짜리예요. 어쨌든 소비 전력은 P는 I의 제곱 R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I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 뭐예요? 직렬 회로야. 직렬 회로에서는 우리가 임피던스의 삼각형 회로할 때 했던 거예요.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니까 자, 이것이 지금 저항이 4예요. 역률이 얼마야? 임피던스 분의 저항인데 역률은 0.8이고요. 임피던스는 모르겠고 저항은 4야. 그렇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얼마야? 0.8분의 4 하니까 5ohm 나오더라. 요게 임피던스가 5ohm이면 리액턴스는 몇 ohm이겠어요? 3대 4대 5니까 3ohm이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액턴스를 먼저 찾은 거예요. 용량성 리액턴스를. 이거는 회로에 있었던 거지 뭐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했더니 3ohm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파수 60Hz를 인가한 경우가 이랬는데 30Hz를 인가하는데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 2파이 FC분의 1이니까 회로에서 좀 올라간 거죠. 주파수가 60Hz 있던 거를 30Hz로 가니까 주파수가 떨어졌어. 리액턴스는 2배만큼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2분의 1 됐으면 리액턴스는 2배가 되니까 몇 ohm이 된다는 거예요? 6ohm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60Hz가 아니라 이제는 30Hz를 가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됩니까? 그럼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루트 R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분의 V인데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넣고 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R 해서 한 번에 계산한 거예요. 자, 저항은 4ohm이고요. 리액턴스는 6ohm이에요. 전압은 220V고요. 저항은 4ohm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723.08W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회로 약하면 요 정도는 그죠? 한번 좀 공부 좀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회로 문제지만 실기에 아주 적합한 문제입니다. 자, 7번째요. 평형삼상 그죠? 회로의 그림같이 전압계의 지시가 220, 전류는 얼마야? 20. 전력계 지시가 2kW인데 보니까 뭐야? 얘랑 전력계가 여기 와 있으면 이전력계법인데 가운데 중성선에 있으니까 한 상만 잰 거예요. 자, 1번. 회로의 소비 전력 얼마냐? 자, 회로의 소비 전력은 P는 한상 전력이 2kW니까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니까 몇 킬로예요? 6kW가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이걸 이전력계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 그러면 안 되죠. 자, 2번째 문제예요. 저항과 3번째 문제 리액턴스예요. 자, 2번째. 저항은 소비 전력은 I의 제곱 R이니까 여기서 R은 I 제곱분의 소비 전력 하면 되잖아요. 소비 전력은 6kW고요.
맞습니까? 소비 전력 6kW예요. 이렇게 다 틀린 거죠, 여기서. 왜? 지금 이렇게 구하면 3을 곱해야 전체 전력이고 이렇게 구하면 여기 하나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킬로예요? 2kW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3 들어가려면 여기 아예 10부터 3 상이니까 3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류는 얼마야? 전류의 지시는 20A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5ohm이 나왔다. 저항은. 세 번째요. 리액터 임피던스를 구해라. 뭐 임피던스야 뭐 항상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었으니까 임피던스는 뭐예요? 상전류분의 상전압하면 되는데 Y결선은 상이나 선이나 전류 다 똑같죠? 그냥 20. 자, 여기 전압이 220V라는데 성간전압이죠? 상전압은 어떻게 Y결선? 루트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루트 3분의 그렇죠? 루트 3분의 11이 됐습니다. 5ohm이에요. 문제는 리액턴스를 구하라는 거야. 임피던스는 루트 R제곱 X제곱이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 루트는 필요 없어지죠? 그러면 리액턴스의 제곱은 임피던스 제곱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이고 요거 하나 없애면서 루트 씌워버리면 얼마가 돼요? 임피던스는 루트 3분의 1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저항은 5ohm이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리액턴스가 얼마다? 3.92ohm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8년도에서는요. 2008년도에서는 1번하고 7번은 뭘 나타낸 거예요? 회로 실력이 얼마나 있냐?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리기도 했고 이 문제는 왜냐하면 견적인데 왜 전기기사에 견적이 나오냐? 나오면 안 돼요? 나와도 되는데 주로 공사에 많이 나왔던 거죠. 자, 건물에 보수공사를 하는데 여기다 써놓을게요. 32W짜리 두 등이 들어있는 애들을 매입해서 하면 아랫면이 개방돼 있는 매입하면 형광등 몇 등이에요? 30등이에요. 이거를 뭐로 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뭘로 바꾸자고? 32W 3등짜리 매입 루버형으로 교체를 해주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W 2등짜리 펜던트 형광등을 20등을 그죠? 뭘로 바꾸자는 거야? 얘들은 뭘로 바꾸자? 20W 2등 직부 개방형으로 그죠? 교체를 하재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나머지는 공구손녀들을 제외하고 직접 노무비만 하는데 인공은 소점 셋째짜리까지 하고 노임을 이렇게 계산해라 이거죠.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견적을 할 때 일단 교체라고 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신설을 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신설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인공을 계산해서 노임을 곱해야 진정한 인건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시작하자고요. 자, 볼게요. 하나씩. 자, 일단 그죠? 우리가 설치를 뭘 할 거고, 그죠? 설치를 뭘 할 거고, 철거를 뭘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저는 이거부터 할게요. 철거부터 먼저 합시다. 32W 매입하면 개방등, 형광등 30등.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매입한다고 그랬고요. 그죠? 매입한다고 그랬고, 하면 개방형 형광등이에요. 그래서 형광등인데 몇 와트예요? 32W 2등이에요. 32W 2등은 우리가 그죠? 32W 2등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30W 2등까지밖에 없으니까 40W 이하 2등짜리로 봤을 때 매입하는 애들은 0.42로 했어요. 별다른 점 없으냐? 등당이죠, 등당. 몇 등이에요? 이런 애들이 30등이었어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철거하는 게 펜던트 형광등 20등. 펜던트 형광등 20등인데 20W 2등짜리예요. 그래서 20W 2등짜리 펜던트 등이네요. 0.215가 되죠. 그래서 0.215짜리를 몇 등을? 20등을 일단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철거하는데 이거 다 신설에 대한 얘기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죠? 그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쭉 보니까 철거는 30%, 재사용 철거는 50%인데 문제를 봅시다. 아까 철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철거되는 펜던트 등기구 얘만은 그죠? 얘만은 어떻게 해라? 재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재사용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서 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철거는 30%, 재사용은 50%니까 얘는 그냥 철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재사용 철거를 해라 이거죠. 요거에 대해서만.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735가 나와요.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요거는 그죠? 2.1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설을 해야 되겠죠? 신설. 자, 신설은 뭘로 하느냐? 32W 3등 매입 루버형이에요. 잘 보세요. 32W짜리 3등. 32W짜리 3등이 없잖아요. 맞아요? 32W 3등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매입 루버형이에요. 매입 루버형. 매입형인데 루버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매입형으로 잡아놓읍시다. 매입형으로. 32W 3등이니까요. 없으니까 40W 이하 3등으로 바꿔요. 0.545가 됐죠. 그래서 0.545를 몇 등 하자는 거야? 교체 그대로 30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 루버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매입형이지 루버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죠? 개방형 기준임 여기 루버 또는 아크릴 커버인 경우는 110% 1.1을 하라는 거구나. 17.985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20W 2등짜리 직부 개방형으로. 자, 20W 2등짜리 직부형은 0.177이네요. 0.177을 몇 등? 20등 교체하라고 했죠. 20등. 해서 계산했더니 3.54인이 된 거예요. 그럼 철거하고 신설했던 모든 인공이 다 나왔는데 모든 인공이 나오니까 이걸 다 더해. 다 더했더니 전체 인공은 3.735인에다가요. 2.15인, 17.985인에다가 3.54인까지 다 하니까 그렇죠? 27.41인이 된 거예요. 여기 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7.41이니까 여기에다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인공은 다 구했고 여기다가 노임 얼마라고요? 95,000원. 27.41인에다가 95,000원을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죠. 260만 3천 그죠? 3,95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야? 인건비가 260만 원이니까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셋이 하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체에다가는. 그래서 요런 그저 견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그저 시험에 2번 나왔다는 거는 견적도 계속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견적을 볼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를 우선 찾아야 되겠지만 밑에 있는 이 해설들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008년 3회 별 2개짜리입니다. 단자전압이 3000V인 선로에 전압비가 3300대 220인 승합기를 접속해서 부하에다가 공급을 한대요. 승합기 얼마짜리냐? 잘 보세요. 3300대 220짜리예요. 여기 앞에다가 3000V를 걸었을 때 여기 부하에는 얼마나 공급되냐는 거예요. 그럼 부하 용량분의 승합기 용량, 자기 용량은 V-분의 E2로 해놨는데 E2가 있네요. 얘를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승합기 용량, 즉 자기 용량은 부하 용량 곱하기 V-분의 E2니까 이쪽 높은 쪽 전압을 구해봐야 된다. 높은 쪽 전압은 어떻게 구했어요? V-는 1 플러스 권수비분의 1의 V로였죠? 승합기 할 때 1 플러스 권수비가 3300대 220인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3300분의 220이 된 거죠. 곱하기 3000V를 가했다. 3200V가 나오겠죠? 그렇죠? 필기시험에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3200을 넣으니까
교재처럼 전류 구해서 해도 되고 그냥 전 여기다 할게요. 자, 부하도 자기 용량, 승합기 용량 kVA로 구해야 되는데 부하가 60kW니까 역률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곱하기 3200에 대해서 220 하시면 되죠. 했더니 4.85 정도 나오는 거예요. 답을요 4.85로 쓰셔도 되고요. 5kVA로 선정해도 돼요. 관계없지만 뭐 둘 다 됩니다. 계산값으로 나셔도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죠? 자, 2번이에요. 계약 부하의 설비에서 최대 전력을 정하는 경우에 900kg래요. 900kg. 900kW를 한전하고 계약하자 이거죠. 합계치가 단수가 1kW 미만인 경우는 소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4452 해라. 4452이 뭐야? 반올림이에요. 예. 자, 보세요. 처음 75에 대해서는 그 곱하는 율이 100이야.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얼마야? 85%만 적용하고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75% 적용하고요.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65%를 적용하라 했어요. 자, 75kg 또 몇 개짜리 쓴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 썼으니까 그렇죠? 300kg 썼으니까 600kg 남았잖아요. 300kg 초과분에 대해서는 얼마다? 나머지 600kg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603.75kW가 나왔는데 1kW 밑에 있는 거는 첫째 자리 4452. 아, 604kW로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그죠? 아주 문제 좋죠, 그죠? 한국전력에서 진짜 가장 원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5번째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있어서 과전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죠, 항상. 뭐예요? 과부하 전류하고 단락 전류예요. 이거는 이제 용어 정리에도 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쓸 수도 있어야 된다 했어요.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매우 적은 상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됩니까? 상태로 접촉이 돼서 그죠? 그 부분에 흐르는 대단히 큰 전류입니다. 그죠? 큰 전류를 말한다. 그럼 과부하 전류는 뭐냐? 그랬더니 과부하 때 흐르는 전류인데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초과했을 때 과부하 전류라 그래요? 기기에서는 뭐예요?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선로나 전선에서는 뭐예요? 허용 전류, 온도 범위를 초과한다는 거죠. 허용 전류. 요 두 개를 그죠? 요 두 개 그죠? 요 두 개를 이거를 초과한 전류예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자동으로 차단이 필요한 애들이야. 요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자동 차단이 필요한 전류를 뭐라고 한다? 과부하 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기에서는 전격 전류, 전선에서 허용 전류라는 건 뭐야? 온도를 정해놓고 그 온도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허용 온도 범위까지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전선에서 허용 전류, 기기에서는 전격 전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애들을 뭐라 그런다? 과부하 전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08년이었습니다.